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만 방송하다가요. 밖에 야외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이 아주 아름답네요.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고요. 여유를 가지고 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의 흐름은 결국 그 돈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많은 그 부자들도 봤었어요. 큰 기업인들도 만나고 그랬었습니다만 소피하고 돈은 바닷물 같아가지고 마실수록 목이 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부자들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돈이 많아도 돈을 더 늘리려고 수익률 0.0001% 이런 게 부자들의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조지 버나드 시어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돈 많을수록 좋죠. 좋은 집에서 사셔야 되죠. 좋은 차 타고 다니셔야 되죠. 자녀들과 교육 많이 시켜야 되죠. 부모님 모셔야 되죠. 이웃 도와드려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돈이 많은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돈은 조금 다른 의미의 돈이에요. 저는 돈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 돈이 있으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요. 자기 취미에 맞는 하고 싶은 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한테 돈의 적당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죠. 행복의 하나의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디 나라 국민들이 제일 행복하느냐 이런 거 조사도 나오는데 가끔 우간다 국민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분들 돈 많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저는 늘 그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돈이 많은 게 좋죠. 그러나 저 주변에 보면은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일부 기업 보면은 돈을 많이 벌죠. 그러나 그 돈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 돈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가끔 언론에 보면은 돈 많은 기업들, 돈 때문에 심지어는 형제들까지 다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들 보더라도요. 가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해가지고 여유 있게 돈 버는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돈은 절대적이 아니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자도 정의학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은행에서 매년 그 부자 보고서를 내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금융자산이 한 1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한 5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그런데 그 부자들도 정말 차별화됐어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수조원, 수천억 이렇게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상위 0.5% 안에 드실 분들인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15억 정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부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질적인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이 한국은행 국가 데이터에서 조사한 것 보면은 6억은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더 넓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을 가지고 있더라도 돈에 만족하면은 부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부부 모임이 있거든요. 한 부부 모임은 주변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부자들 모임 갔다 오면은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감정인 것이죠. 부는 거 절대적인 수준은 없고요. 늘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마음이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분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한테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 우리 피디도 그렇지만은
전부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100세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멀리 내다봐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꼭 구성해야 됩니다. 바로 전 방송에서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 50%, 채권 30%, 그다음에 나머지 대체 자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뭐 10년, 20년 후로 가면은 그런 거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돈이 그 복리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그 신문에 보면은 연령별로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보면은 20, 30대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돈을 늘리고 싶어서 신용융자를 쓴 측면이 있고요.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 주가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잘 타면 되는데요. 사실 그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 분들이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 내에 채권도 일부 편입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경기 흐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꼭 일부라도 채권도 포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그 돈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에 따라 다르지만은 돈이 많으면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 교육 잘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잘 모시고 이웃도 도와줄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돈의 그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가장 큰 게 돈이라는 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어요. 주변 사람들 이사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짓궂은 질문도 합니다. 도대체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에 가지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달 몇백만 원씩 정도는 남을 위해서 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을 20여 권 이상 썼는데요. 첫 번째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에다가 이 인쇄는 이 단체에 전부 기부합니다. 그렇게 책 표지에다 써놨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책 인쇄 나올 때마다 모아가지고 뭐 학교에다가 여러 단체에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뭐 자기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은 주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돈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책을 한 권 냈는데요. 뭐 책이 잘 팔리기를 원하고 있죠. 인쇄가 들어오면은 그 돈 전부 기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그 몇 군데다가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은행에 자동이체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 인쇄가 들어오면은 조금 큰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증권회사 다니면서 실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 하면서 금융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실무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게 금융민주주의입니다.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리자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금융 민주주의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거 유튜브 같은 방송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뭐 경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금융 민주주의 길, 그거를 뭐 지름길이라는 게 없죠. 그러나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고 싶어 가지고 이런 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금융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뭐 제 방송 많이 봐주셨고요. 또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요. 뭐 제가 부족한 점 많죠. 어떻게 미래를 다 맞추겠습니까?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배운 실무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이론 이거를 접목시켜가지고 가능한 금융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조금 더 단축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